안녕하세요. 샤르코지입니다. 토요일 오후입니다. 아직까지도 상당히 덥네요.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토요일은 시내가 이제 대부분 데모하는 지역들도 좀 많아요. 시내에는. 그래서 서초동부터 데모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되고 또 항상 주차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오늘은 날이 더우니까 백화점에 가서 시원하니까 식사를 좀 하고 또 윈도우 쇼핑도 좀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예,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줄이 너무 많이 서 있어서. 그래서 포기하고 선릉으로 가서 여름이니까 그러면 미너타이나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주차가 또 힘들어서 또 패스하고 결국은 이천동에 가서 모밀 먹고 왔습니다. 소바. 오늘 여러분에게 해드릴 말은 최근에 KBS 다큐 있었죠.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이런 주제. 어때요 여러분들? 주제 괜찮아요? 제가 사실은 할 말이 많죠. 여러분한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에게 잠깐만요.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그래서 사실은 아들한테 아들이 이제 현재 그 실리콘밸리의 실정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리포트 좀 해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좀 리포터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조금 좀 해드릴까 합니다. 주아님, 어서 오세요. 황7264님, 어서 오세요. 주아님이 바람 소리가 좀 크다고요. 지금 제가 옆에서 선풍기를 좀 틀어놨는데 조금만 온도 좀 식으면 선풍기를 조금 줄일게요. 지금 이게 원래 저소음인데 조금 셌나봐요. 지금 에어컨도 틀어놨거든요. 조금 들어봅시다. 조금만 있다가 그냥 미쳤어요. 왜 사느냐. 코치님 빨간색 모자 너무 잘 어울린다고요. 그렇죠? 빨간색 모자는 조금 사놓은 지는 오래됐는데 쿠치넬리 거예요. 근데 좀 안 쓰다가 이제 오늘 너무 의상이 사실 이 검정색 그 셔츠에 바지는 그 골든 베이지 색깔 정도 입었거든요. 요거보다 조금 더 라이트한 거. 근데 이제 방송할 때 너무 칙칙해 보여서 빨간색 모자로 바꿔 썼습니다. 외출할 때는 아직 안 써. 가을에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황님이 그냥 미쳤어요. 왜 사느냐. 어떤 내용이죠? 권지영님이 며칠 전 중국 상하이를 다녀왔는데 느꼈습니다. 2다리 대표님 들어오셨네요. 공대의 한 표. 쭈하님이 입술 컬러랑 모자 컬러가 잘 어울립니다. 입술은 그 디올 루즈. 작년에 샀던 것 같아요. 시그니처 컬러로 이제 하나 내세웠는데 많이 진하진 않는데 저는 근데 그걸 바르고 그냥 립글로스를 하나 더 발라요. 루즈만으로는 색깔이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그 다큐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근데 이제 의대에 미친 한국은 대치동 얘기가 이제 인트로로 좀 나오는데 저희 그 채널에 나왔던 분들이 많이 또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그런 TV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실상과 그 싱크로율이 100%가 아니라
약간 그 아전인수적인 해석이 많아요. 항상 방송을 보면 어떤 주제를 갖고 그 주제에 끼워 맞춰서 그 말을 할 스피커를 찾는다.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갖거든요. 또 제가 또 방송도 많이 해본 사람이고요. 그런데 팩트는 맞아요. 팩트는 2021년도에 저희 아들이 카네기 멜론 MRSD라고 로보탁 석사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석박 코스가 아니라 연구 코스가 아니라 취업 코스거든요. 그때 인원이 원래 정원이 50명 모집인데 이제 성적에 따라 이제 성적이 안 된 학생을 뽑지 않아요. 그래서 28명을 뽑았는데 대부분의 인도 학생들이 많고 1위가 인도, 2위가 미국인들, 3위가 중국이었어요. 8% 정도. 그때 한국은 한 2년 내지 3년에 한 명씩 들어갔어요. 그 과를. 그래서 그때 중국 파워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전부터 인도가 IT 쪽에서는 많이 활동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정말 많이, 잠깐만요. 미국에 중국의 유학생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은 중국이 이제 뭐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미국에 와서 많이 배워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한참 미국인들이 많이 아니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죠. 예, 기술을 다 갖고 갔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뭐 배웠던 어쨌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을 약간 위협할 정도까지 성장했다라는 게 막 요즘에 언론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왜 그들이 갈 수 있는가를 아주 심플하게 말한다면요. 그냥 미국에서 벌 수 있을 만큼 중국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예. 그리고 자리가 많은 거예요. 일할 자리가. 지금 현재 한국은 컴퓨터 사이언스, AI, 로보틱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안에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컴퓨터 사이언스의 대학 순위를 보면 여러분이 MIT도 알고 스탠퍼드도 알고 많이 알잖아요. 카네기 멜론이 1위예요. 예, 세계적으로. 근데 거기에 또 주변에 실리콘밸리의 그 빅테크 회사들의 한국인들도 많은데 1세대들은 누가 있냐면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 업계. 반도체가 우리나라는 이제 유명하니까. 그들이 한국 회사에 있다가 미국 회사로 회사를 옮긴 케이스들이 거의 1세대예요. 예. 그분들의 특징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어를 원활하게 특히 비즈니스 말고 다른 쪽으로 조금 약한 파트 있죠. 왜냐면 한국에서 교육받아서 한국에서 직장을 갔다가 미국으로 이제 이직한 케이스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1세대고 2세대들은 이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에요. 대학을 나오거나 대학원을 나오거나 그분들은 아무래도 영어가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이제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을 좋게 할 수 있죠. 예. 그분들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미국에 사니까 한국에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국은 현실적으로 올 수 있는 나라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받았던 급여를 여기에서는 해줄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두 가지 문제들로 거의 한국계 그 기술자들이죠. 개발자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올 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중국은 해주는 거예요. 예. 나라 전체가 공대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그 다큐 보면 한 가정이 집을 2채 팔고, 네. 그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전을 하고, 그리고 중국은 그 수능도 며칠에 걸쳐서 보잖아요. 정말 많은 인구가. 예. 규모도 다르고, 투자하는 그런 헌신적인 태도도 많이 다르죠.
윤석열 정권이 처음에 들어섰을 때 IT 쪽에 인재를 100만 인재 양성하겠다고 크게 막 내걸었었어요. 그때 그 설명글에 의하면 거의 20분의 1 정도의 능력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프라라든가 인적 요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근데 아직까지 한국은 그걸 못 깨닫고 투자를 안 하고 있죠. 예. 아직까지도. 근데 이미 막 중국이 쳐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 이게요, 방송에서 이런 걸 벌써 말할 때는요,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저희 아들이 2021년도에 로보틱스를 하러 갔었으니까 지금 2025년이잖아요. 예. 근데 그 이전에도 벌써 온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만큼 멀리 내다볼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제 그 학교 출신이니까 보통 이제 이런 거예요. 챗 GPT에서 알 수 없는 그 자료들 있죠. 챗 GPT한테 이런 걸 물어보면 그 사이트에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뭐 확인하라든가, 자기는 그걸 접근할 수 없다는 대답을 많이 해요. 어떤 자료들.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학교 알림이에서 어느 중학교에 뭐 고교 입결을 갖다 분석해줘, 이런 거 못해요. 챗GPT가. 저는 유료를 쓰는데도 못해요. 그거는 결국 그 루트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선풍기 끄니까 더운데요. 좀 틀게요. 네. 온도를 조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런 것들을 조금 그 학생들 아니면 졸업생들만 접근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조금 정리해 달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거로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좀 만들어서 엄마들한테 좀 알려줘야겠다. 현실을 알려주는 거죠, 진짜. 그리고 네가 그 다큐를 보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우리 후배들한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느냐,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 예. 의대 공대 말고 예체능 악기는 어떤가요? 오보에나 비올라 아니면 하프? 근데 예체능은 사실은 이제 공대나 의대는 직업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체능은 특히 오보에나 비올라는 수요가 공급하고 조화가 맞느냐, 내가 뭐 전공을 해도 오케스트라에 그 자리가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활동할 무대. 저는 이제 아이를 예체능을 안 시켜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해요. 뭐 피아니스트 누구도 뭐 임윤찬이나 뭐 조성진이나 다 어떤 얘기 하냐면 10년에 한 번씩 천재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예. 10년에 한 번씩. 그러면 10년에 그 천재 한 명이 나타나려면 9년 동안에는 인재계도 안 나타나는 거고, 또 전공자들도 엄청 많은데 그 사람 한 명으로 딱 포커싱 되는 거잖아요. 과연 우리 애가 실력과 운과 그런 기운이 있을까, 그런 것들도 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예원중, 서울예고, 그리고 뭐 서울대나 아니면 명문학교 나온 분들이 그분들의 그 졸업생들의 그 현재 일하는 이력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예체능은 이제 저도 주변에 이제 예체능을 전공하고 이제 전직하신 분들이 많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피아노과에, 스카이 피아노과에 들어가서 경영을 또 이중 전공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프로페셔널한 그런 연주자로서의 그 여정이 어렵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가 진짜 이 타고난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번에 그 IMO, 예,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숙명여중 2학년 학생이 그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예, 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바로 앞이 숙명여중이거든요. 그 앞에 막 현수막이 걸어져 있어요. 현수막이. 네. 그래갖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사실 이제 숙명이 몇 년 전에는 그 시험지 유출 사건, 네, 그것 때문에 정말 명예가 아주 실추됐었어요. 예. 전체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뛰어난 학생이 나타나서, 예. 근데 그 학생이 인터뷰한 걸 봤더니, 의대에 대해서 관심 있냐? 했더니 관심 없다. 자기는 암기가 많이 필요한 의학보다 궁리하고 연구하는 과학적이 더 좋다. 이렇게 인터뷰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라방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아마 이제 의대가 이제 심리적으로 정점을 찍었을 거다. 물론 아직까지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지만, 약간 의대 증원이라든가 아니면 의대 입학 후 이제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다 휴학하고 막 돌아가지 않고 많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 우리 아들이 뭐라 했냐면, 실리콘밸리에 의대를 입학을 하고 학교를 못 다니는 그 아주 두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왔었대요. 예, 이 CS 세계는 어떤지, 컴퓨터 사이언스는 어떤지, 예, 그 얘기를 했었어요. 맞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 진로가 뭐 가업이 있거나 진로가 진짜 그렇다면 뭐 그 길로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의료계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가야 돼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쪽도 컴퓨터 사이언스 쪽도 여러분이 한번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저는 이제 아들이 대학원으로 간 케이스고, 석박도 아니고 취업 석사를 한 건데, 만일에 이제, 근데 문과학생이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물론 뭐 운도 좋고 그래서 막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저는 진짜 이쪽으로 보낼 거면 학부부터 보내라고 얘기를 해요. 학부부터, 예, 미국에서 공부를 좀 시켜라. 그리고 거기서 석박까지 하는 게 훨씬 뭐 비자라든가 뭐 잡이라든가 페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코치님 12월 미국에 큰딸이 한 주 나오는데요. 잠깐 뵐 수 있으면 요청을 줍니다. 강의 수업 있으면 함께 참석하겠습니다. 12월 일정은 아직 모르겠고요. 제가 뭐 여행을 가거나 그렇지 않고 한국에 있다면 뭐 잠깐 미팅 가능하겠죠. 예. 그리고 수업은 이제 제가 이제 새롭게 사무실을 꾸미는데 아마 오프 수업은 거의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왜냐면 트렌드 자체가 이제는 거의 온라인도 여러분이 이제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예. 지금은 약간 질렸다는 말은 좀 표현은 과한데 지겨워진 거 있죠, 약간. 여러분들이 아니 뭐 코로나 때는 온라인밖에 할 게 없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또 이제 위기의식이 있었고,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뭐 산과 들로 바다로 막 돌아다니는 그 흥분된 상태들, 그런 것들이 막 있다가 또 지금은 너무 더우니까 다들 에너지가 다 바닥이죠. 예, 그래서 그냥 또 쉴 때는 쉬어가자 하는 게 또 맞을 것 같아서 저도 좀 설렁설렁 하고 있거든요. 예, 저도 뭐 그참에 좀 같이 쉬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가을에는 2학기 때는 진짜 외국 일정이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상황을 볼게요, 대표님. 그래서 이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에 대해서 이미 방송에서 저 정도 나올 정도면 이거는 조금 심각한 거다. 그리고 대중들이 알아야 될 타임인데 이미 선수들은 치고 빠졌다. 왜 그 주식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객장에 옛날에는 객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광판이 쫙 있었고, 주식 전광판이. 객장에 아이 업은 아줌마가 나타나면 매도해라,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단 말이야. 그 얘기는 이제 전문가들은 이미 다 알고 손 털었고, 진짜 아마추어들이 막
오는 시대다. 그런 시기다. 그런 뜻인데 저는 의대도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오히려 그 전에 졸업하고 개업하고 막 돈을 번 사람들이 되는 거지. 지금 이제 막 지금 들어가겠다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삼수 사수까지 해서 갔을 때 과연 선배들이 그 꽃놀이패가 유지가 될까? 그런 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 파라과이에서 그 이민자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파라과이에서 의대를 나오고 미국에서 아마 전공의를 하셨나? 하여튼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레지던트를 미국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펜에서 예, 대학교 교수를 하신 거예요.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분이 결국은 그 명예로운 자리를 몇 년 하고 예, 우리 교민들이 많은 뉴저지 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약간 펌 형태의 병원이죠. 누구는 뭐 이분은 신장내과인가 뭐 그런 거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의사로 사는 게 돈을 많이 벌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의사들이 버는 거랑은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도 빅테크 쪽에 있는 그 개발자들이 훨씬 더 많이 벌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해봤자 예. 그래서 뭐 어쩔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타 채널들이 이런 거를 하는데 너무 얕은 지식으로 자기들이 그냥 신문에서 본 거 가지고 막 떠드는 게 있길래 이게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제가 알거든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의 그 백그라운드를 알아요. 예, 절대 그거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인데도 막 너무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해서 이게 조금 더 전문가들이 좀 더 정확히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저는 제가 한 사람은 아니고 같이 입시라든가 입사라든가 그런 걸 다 같이 보면서 간접 경험한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로 또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봤고 예.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지금이라도 이렇게 글로벌한 인재로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네. 지금 아이들 물놀이 시켜보면서 아는 언니랑 보고 있다고요? 네. DNSWKS님, 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변에 그 대치동에 입성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제가 저한테 상담을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비즈니스로 만난 집의 아이라든가 뭐 이런 식. 그러면 애들한테 이렇게 딱 보면 제가 좀 이렇게 로드를 잡아주는 편이에요. 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진짜 문과야, 얘는. 문과고 수학에서 이 이과 탑들하고 경쟁하기 힘들어. 그런 거 타고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친구들은 두 가지 루트예요. 진짜 경영경제 가서 예, 사업적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로스쿨 쪽으로 가서 예, 법조인이 되는 방법이 제일 하이 클래스예요. 예. 문과의 탑들은 그 두 길밖에 없어요. 근데 경영경제 가서 실제로는 이제 길이 예전만큼 좋지가 않죠. 예. 많이 그 문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많이 개방되었고, 예. 그리고 취업도 좀 어렵고, 예. 그래서 그나마 라이센스를 갖겠다는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로스쿨 들어가는 건데, 로스쿨도 상위 레벨의 로스쿨에 들어가야지만 변호사 시험까지 잘 볼 수 있고 또 취업까지 연결되는 게 예, 생각보다 이제 아주 소수 인원이죠. 그냥 인원이 있는 거예요. 그 해에 뽑아야 될 인원. 그래서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재수 3수까지 하는데 5번 변호사 시험에 떨어지면 이제
자격 박탈이에요. 예, 변호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경우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받고, 또 어떤 친구들, 최근에 어떤 아나운서가 1년짜리 로스쿨을 간다, 뭐 장학금을 받았다, 막 이런 유튜브가 나왔는데요. 그 로스쿨은 미국 변호사가 될 수 없는, 네, 로스쿨이에요. 예. 그러니까 로스쿨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JD라는 것도 있고 LLM이라는 것도 있고, 그분은 뭐 MSD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는 1년짜리 로스쿨의 수업을 듣는데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최고 경영자 과정 같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JD는 저희 딸이 다니는 거는, 이거는 정식 로스쿨이에요. 3년. 그리고 LLM 같은 거는 한국의 변호사들이 미국에 가서 1년 정도, 예, 교육을 받고, 예, 미국 변호사를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씨나 누구죠? 강용석 씨 같은 분이 하버드 로스쿨 나왔다, 이런 거는 다 LLM이에요. 1년짜리. 예, 콜롬비아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래서 정식으로 3년을 다니는 거는 JD예요. 예. 그럼 JD를 나와도 중간에 1학년 인턴하고 2학년 인턴하고, 그리고 2학년 인턴이 취업이고요. 네, 그리고 바테스트라는 또, 예, 변실을 봐요.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국과 비슷하게 최고의 학생들이 이제 많이, 예, 실적이 좋은데 한국보다는 그래도 많이, 예, 변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석사를 하려면 대학에서 공학사가 있어야 돼요. 공학사.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문과를 나온 학생들은 어떠한 형식으로 해도 공학사를 따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험, 그리고 보통 서류, 예, 그래서 영어 공인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GRE라든가 이런 것들, 예, 대학원 시험이죠. 예, 그리고 SOP라는 이제 자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갖고 하겠다는 그런 것들, 자기소개서랑은 조금 다른데요. 예, 하여튼 그런 많은 서류들, 그리고 줌으로 하는 인터뷰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조금 공부해 놓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그런데 설명이라든가 있는다 그러면 많이 좀 들어보세요. 근데 알아야지, 우리가 너무 요만한 거 가지고 정말 절절절 매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아시겠죠? 소혜영님이 초3 남아 코딩도 보내고 과학실험도 하고 잘하다도 보내고 여러 로봇 박람회도 다니면서 충분히 조립하고 만들기 시간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과학고를 보내고 공대를 목표로 진로를 선택하자고 하니 흥미로운 다양한 경험보다 수학, 과학 선행을 위해 공부하는 시간을 길러야 할까요?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보내고 싶다면 차차 코딩이나 재미있는 경험보다 수학과학에 신경을 써야겠죠. 이게 수학이랑 코딩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코딩은 기본적으로 언플러그도 있지만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컴퓨팅 사고력이랑요, 컴퓨팅처럼 생각해 보는 건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방과후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혼자 하든가 하지, 이거는 약간 서브 아니면 내가 실행해 보는 거, 프랙티스 해 보는 거지, 실제 코딩이나 이런 거 잘하려면 수학을 진짜 잘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아직은 초3 이제 우리 여름방학이잖아요. 근데 2학기부터는 수학 선행을 더 빼고, 예, 과학도 이론이라든가 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같은 이런 코딩 같은 거는 방과후를 통하거나 아니면 주 1회 학원 정도에서 하는 거지, 이게 재미있는 경험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고, 예. 근데 비중은 수학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영어를 잘해야 돼요. 영어를. 특히 과고 나오고 공대를 가려면 필연적으로 미국에서 석박을 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 다. 현실적인 거는. 근데 영어를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영어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게 굉장히 도움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예. 그렇게 투자할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엄마가 실제로 이 로드맵을 많이 알아야 돼요. 이 아이가 진짜 여기를 가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단순하게 내가 뭐 코딩학원에서 무슨 대회 나가라 그러고 뭐 이러면 될까? 아니에요. 예, 아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게 또 왜 좋은 학교를 가야 되냐면 대부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팀플이에요. 같이 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취업도 레퍼런스라 해서 서로 추천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풀에 들어가야 돼요. 좋은 풀에.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로스쿨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정말 많은 로스쿨이 있는데 T14, 14개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 그러면 인정해주고, 그리고 거기 이제 선배들이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이끌어주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자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 미국은 학벌이 없다 뭐 이런 얘기, 아니면 학교를 안 보내고 미국 주식을 사주겠다.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교육을 안 시키고 유학을 안 보내고 트랙터를 사주겠다 이런 말이 한참 동안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은 안 하고 미국 주식을 사주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인생이 단조롭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지금은 인간이 이 세계가 변하는 이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엄청 고생하거든요. 예.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예. 그런 것도 저는 여러분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샤멜리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세계적인 흐름을 자꾸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좀 폭넓게 아이들을, 그러려면 부모부터 많이 알아야 돼요.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됩니다. 예. 네. 이번에 의대에 미친 한국에서 몇몇 강사들이 나와서 하는 말은 믿지 마세요. 예. 그거는 그분이 이제 경험을 얘기하는 건데 대치동은 굉장히 크거든요. 예. 제가 아이를 정말 좋은 학교 보냈었지만 책 한 권을 10독 이상 하는 건 없습니다. 예. 그거는 그냥 거의 쏟아붓는 거잖아요. 보통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 물론 대치동이 웰메이드를 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분의 개인적인 경험이다. 예. 말이 안 된다. 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정치적인 게 아니라 유명한 정치인이 실버 버튼을 갖다가 실버 버튼 맞나요? 10만 이상 유튜브가 주는 거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요즘 구독자를 사는 것도 많던데 팩트를 얘기하더라고요. 팩트. 예. 구독자를 산다. 이거를 그냥 정치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만연했다는 거잖아요. 만연했다. 그게 며칠 사이에 그 많은 구독자를 나왔다. 그게 KBS에 크게,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예. 그거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네, 그래서 그런 말에 힘이 없다. 그리고 그걸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좀 아이들이 좀 숨통 트이게 하려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아는 아이는 되게 머리가 좋아요, 아이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민사고를 가라. 민사고가 이제 워낙 학비 부담이 크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예전보다 되게 엄마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강원 인재 전형이라서 횡성에 너무 많은 지역 인재처럼 인원이 나갔거든요. 근데 그거 미달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러면 민사고를 가서, 민사고가 해외대 경험이 많아요. 해외대 컨설팅 경험이. 그래서 어느 좋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할 수 있는 데를 가서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는 게 훨씬 더 이 아이의 미래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한테 어울린다. 그렇게 또 제가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민사오가 정말 넘사벽이었고 어떻게 가나 악소리 날 정도인데 지금은 정말 횡성으로만 이사 가도 갈 것 같아요. 좀 노원천 전형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가 하나라면 뭐 아이가 또 능력이 있으니까 해볼 만하다. 전 또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너무 진지한 이야기였나요, 여러분들? 네. 토요일날 다큐를 보고 제가 조금 충격도 좀 받았고, 그리고 이거 뭐 옛날부터 이랬는데 이제 약간 그 터진 느낌 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는 중국 얘기만 나왔잖아요. 중국 얘기가 나온 목적은 우리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견주는구나. 한국 사람들 정신 차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미국을 보면요, 20배예요. 한국의 기술이 20배. 예, 우리 20분의 1이에요. 예. 근데 그런 한 줄은 사람들이 안 봐요. 그 분명히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예, IT 이제 이야기하면서 안 봅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가 뭐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 뭐 핸드폰 보급률,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위다. 그런 거 얘기하면 뭐합니까? 스마트폰 사서 폰만 스마트한데 우리가 쓰는 거 다 빤한데. 그렇지 않아요? 예. 한때도 챗GPT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막 그거 뭐 어떻게 이용하느냐 뭐 그런 거 엄청 많았잖아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남이 만든 프로그램을 사서 어떻게 이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인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 예.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다큐가 나와서 많은 사람이 조금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그거는 좀 기뻐요. LLL님이 아니요, 너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좋습니다. 에이플린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노후 피드 보다가 라방 들어왔어요. 예. 노후 피드는 뭘까요? 피드인데 노후에 관련된 건가요? 비아님 유용해요.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한 로드맵에 대해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요즘은 그 미국이 그 여러 나라들의 그 우방들 간의 그런 공존보다는 미국 자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하죠. 예.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또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도 여튼 자립을 더 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형이 지원을 덜 해준다고 뭐 섭섭해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강해지고 우리가 더 자립도를 높여야겠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2025년에 살던 아니면 30년 후 2055년에 살던 우리 애들이 지금 10대면 40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자기 잡이 정해지잖아요. 예, 견고하게. 그러면 30년 후에 2055년에 내 아이의 사는 모습은 어떤가, 그거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랬을 때 얘가 어디에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나름 만족하면서 나름 풍족해 하면서, 예.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길은 굉장히 많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한 방에 된 적이 없어요. 항상 실패하고 또 하고 아니면 돌아오고, 아니면 그때는 쉽게 갈 수 있었는데 그때 선택 안 해서 정말 땅 파면서 가기도 하고. 이게 인생이잖아요. 이런 게 인생. 예. 그래서 그런 걸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자. 그거 두려워하지 말자. 그 장윤정 씨 그 남편이 도경환 아나운서죠. 예. 그분이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다른 채널에 나와서 자기가 이제 그 고생했던 것들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1 3월에 뭐 자퇴한 이야기, 네, 공사 들어갔다가 막 럭비부에서 막 하다가 또 뭐 그만둔 이야기, 예, 그리고 재수해서, 예, 결국은 홍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늦은 나이에, 네, 방송국 들어와가지고 뭐 이런 많은 이야기, 그리고 아픈 이야기 이런 걸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뭐 아나운서고 또 결혼도 뭐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돈을 잘 버는 분하고 결혼했고,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본인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도 많이 느끼고, 많이 울은 적도 있었다고 얘기했고, 몸이 아픈 적도 있었다. 근데 이제 어떤 말이 전 인상 깊었냐면, 자기가 아픈데 애기들이 너무 어린 거예요. 예. 큰애도 10년은 있어야지 어린이 될 것 같고, 작은 애는 더 어리고, 그래서 더 건강에 신경을 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40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내가 아프고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부모 없이, 아니 부모가 아팠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모죠. 네. 근데 여하튼 우리 아이들이 그 길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가끔 연예인들이 아이들이 막 영재라고 막 광고하는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여러분 믿지 마세요. 예. 그거는 그냥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인데 이름이 영재야. 그리고 대부분의 또 콩쿨도 마찬가지고 무슨 대회들도 대부분 자비 부담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선발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내고 교육을 받고 지원하고 뭐 이런 과정이니까 약간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재 상품을 샀다. 그런 거지. 우리가 아는 진짜 그 영재는 아니다. 그럼 그 영재는 진짜 뭐냐? 그럼 뭐 서울가고, 한과영, 경기가고, 뭐 이런데. 예. 그런 데가 진짜 영재죠. 예, 그런 데가. 예, 그리고 이번에 숙명여중 학생이 IMO에서 상 받은 거. 그런 게 진짜 영재지. 뭐 미국의 뭐 프로그램을 뭐 돈 주고 수강하고 영재 타이틀을 얻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 근데 그분들은 왜 그럴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거 다 우리 다 아는데. 이런 거와 똑같아요. 왜 가끔 왜 소비자 무슨 상 이런 거만 받았다고 막 올리는 분들 있죠. 그거 다 돈 내고 사는 거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거 매일 정말 많이 와요. 소비자상 뭐 사교육 분야, 컨설팅 분야에 상을 주겠다. 그럼 뭐 작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뭐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내는 거예요. 참가비를. 근데 그걸 막 저 아는 원장들도 막 그거를 막 진짜 상을 받은 것처럼 막 올려요. 광고를 해요. 순수해서 그러신 건지 진짜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런 것처럼, 예. 그런 영재도 그런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런 거에 여러분이 너무 현혹되지 말아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리고 뭐 어떤 아이는 뭐 어느 학원에 가서 어떤 코스를 밟았다 막 이런 것들도 어릴 때 물론 열심히 하면 누적되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게 무슨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영어 유치원 이제 금지한다, 그런 걸 이제 법을 이제 발의했다고 했죠. 결정된 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보통 4세 혹은 5세부터 영어 유치원은 영어 학원이거든요. 종일제, 그러니까 유아 대상 종일제 영어 학원이 영어 유치원이거든요. 만일에 그게 진짜 법안이 되면 우리나라에 영유가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한번 답 한번 줘보실래요? 만일에 영유가 없어졌다, 그 유아맘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도 몇 분들 들어오셨는데 한번 써보실래요? 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 무조건 우리 애들은 영어를 하루에 40분만 이제 배워야 된다, 법적으로 돼 있어. 그럼 엄마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예. 어떨까요?
저는 며칠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드는 생각은 만일에 진짜 된다,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거기도 저항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예. 근데 이럴 때 많이 됐다 그러면 제 수혜를 누가 받을까? 엄마표 파는 사람들이 수혜 받지 않을까요? 엄마표를 영어로 가르치자. 왜냐면 학원을 가는 건 아니니까 집에서 뭐 40분 이상 되는 걸 갖다가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막 집을 막 찾아다니면서 영어 가르치면서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지호님이 단기간 동남아 국제유치원. 예. 맞아요. 예. 우리 유아맘들이 지금 이제 30대, 40대 엄마들이 나갈걸요, 애들 데리고.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나갈 것 같아요. 예, 애들 데리고. 예. 막 이민 신청도 많아질 것이지만, 나갈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그걸 못 나가는 사람은 이제 엄마표로 하겠다고 막 그럴 것이고, 분명히. 예. 근데 이게 막 온라인까지 이걸 뭐 자격 조건을 가질 건가, 이것도 잘 모르겠고. 여튼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법안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종까지는. 이거는 진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물론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 너무 많은 사교육하는 건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예, 안 된다. 많이 성장해야 되고, 신체적으로. 그리고 많은 내가 안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둥지 속에서 안도하는 마음. 내가 위험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본능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아 때는. 그래서 어른애들 신뢰하고, 특히 부모를 신뢰하고, 내가 굉장히 평온한 가운데서 아이가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이런 걸 막는다. 큰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후치님, 저희들 다 데리고 어디 해외 캠프 가서, 예, 뭐 해달라고 말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 저분들이 이걸 생각을 하고 이런 정책을 하는 건지, 그 뭐 조국 통일당에서 만든 거죠, 아이디어를. 예. 참, 그렇죠. 지호님도 비슷하게 느끼셨거든요. 단기간 동남아 국제유치원. 이제 동남아란 얘기는 이제 북미권보다는 거리도 가깝고 비용도 적게 들고 이런 거겠죠. 예. 예. 하여튼 신기하죠. 예. 그래서 여튼 요즘에 교육부 장관이 픽스가 안 된 상태에서, 예, 그래도 이렇게 쇼킹할 만한 뉴스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달 김 기자 간다라고 해서 교육 뉴스를 갖다가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근데 그게요, 제가 원래 라이브 라방할 때는 좀 편했는데 편집본으로 올리다 보니 너무 공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막 추가지를 너무 많이 넣어요. 예. 근데 여러분이 그 가치를 좀 몰라주시더라고요. 제가 올려놨는데도. 그래서 내가 그냥 하루만 공개하고 회원으로 돌렸어요. 예. 가치를 아는 분만 보라고. 근데 거기에 진짜 좋은 뉴스들이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어떻게 갈 방향들이 다 있거든요. 예. 김 기자가 간다. 예. 7월 뉴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영상을 올리면 요즘은 거의 다 편집본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콘텐츠들이. 근데 그거를 진득하게 가치를 알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런 거 조금 너무 걱정은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감각적이고 우리가 정말 이 단세포들을 막 자극하는 그런 것들만 우리가 보게 되면 뉴스를 공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지식이 이렇게 필터 버블처럼 정말 부분적으로 왜곡돼서 알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잘 봐야 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늘 좀 헤비하네요. 예, 주제가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지금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밥도 하셔야 되고, 예, 또 저녁 준비도 해야 되죠. 예. 저는 오늘은 이제 너무 더우니까
나가기도 싫고 그래서 성곡동에 발효 식빵을 되게 맛있게 만드는 빵집이 있어요. 예. 우리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아는 게 많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잡학다식 하잖아요 제가. 이것저것. 그래서 호밀로 만든 바게트 빵을 사왔어요. 호밀로 만든. 네. 그래서 이렇게 썰어 왔거든요. 그럼 그거를 살짝 그 마가린이나 버터를 발라서 앞뒤로 살짝 굽고, 예. 원래는 제가 샌드위치를 만들려고 했는데 바게트가 샌드위치를 먹으면 약간 입이 찢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 소시지, 네. 미국산 소시지 있잖아요. 네. 그거랑 뭐 몇 가지. 그래서 우유를 먹던 커피를 먹던 약간 가벼운 브런치 스타일로 저녁을 먹어야겠다. 예. 낮에 충분히 먹었거든요. 예. 좀 거의 한 끼만 먹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살이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근육은 좀 생기고 살은 좀 빠지고, 예. 요즘 아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어느 분이 질문했을 때도 초3 남한데 코딩이라든가 이런 쪽과 수학과 굉장히 고민하셨잖아요. 영어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 시기는 진짜 영어는 우리 아이들의 자산이에요. 자산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만 살지 않아요. 글로벌하게 살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하자. 세상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 능력을 요구하는데 지금 발의된 법안은 하루에 40분 이상 공부하면 불법이라고 그런 법안이 또 올라가 있어요. 예, 이것도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혜롭게 어떻게 할 건가를 또 고민해야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뭐 법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예, 잘 보자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 오늘 라방 어땠습니까? 네, 조금 헤비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시기적으로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 방송에서 나오는 대치동은 굉장히 그 버블이 심합니다. 예. 나오는 사람이 전문가라고도 말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 PD가 원하는 걸 말해주는 사람을 갖다가 쓰는 거거든요. 예. 뭐 앵무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방송이 다 그래요. 어떤 말을 해도, 전문가가 어떤 말을 해도 PD는 자기가 필요한 말만 골라서 편집하거든요. 예, 그래서 방송을 여러분 100%다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핵심은 또 있죠. 예, 그들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호님이 초등아이와 2년 캐나다 살기 고민 중이라서 요즘 서치하다 보니 의대 보낼 거면 갔다 오지 말라고 하네요. 네. 사실은 의대를 가려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순천향 병원에 다니는데요. 예, 한남동에 있어요. 거기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온다는 얘기는 비보험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병원 측에서도 굉장히 수익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강남이나 아니면 한남동 쪽은 외국인 손님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들이 영어를 잘해야 돼요. 영어를 잘하는 의사와 영어를 못하는 의사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한남동 가면요, 코디네이터들이 많아요. 각 나라 말을 하는 코디네이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학년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근데 아이랑 2년 캐나다 살기를 한다. 그러면 아이가 하나다. 그러면 2학년 2학기, 예, 늦어도 3학년 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때 영어를 쓰기 중심으로 많이 해오면 좋습니다. 예. 이거는 뭐 그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좀 아니에요.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진짜 의대 가서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영어 잘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HHJ님, 네. 안님이 아이가 중1 남자인데 강남 일원동과 평촌 학원가 이사들 중 하나를 고민하고 있어요. 당연히 강남 일원동이죠. 예, 예. 강남권하고 평촌권하고는 입결이 많이 다르고 수업의 퀄리티도 많이 달라요. 예. 이거는 뭐 고민할 게 없는데요.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예. 가셔야죠. 최근에도 저하는 지인이 오셔서 저희가 이제 웰컴 파티를 했거든요. 예. 초6대 들어오는 분들도 많아요.
네, 초6 때 들어오면, 강남에 들어왔을 때 제일 이제 뭐가 걱정이냐면, 영어를 그 미국식으로 공부한 아이와 영어를 한국식으로 오는 아이랑이 이 프로세스가 달라요. 예, 강남에 들어올 때. 왜냐면 강남 아이들이 워낙 미국식 영어를 많이 공부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애에 따라서 다시 세팅을 해줘야 돼요. 예, 그 차이가 좀 있어요. 당연히 일로 와야죠. 그리고 평촌은 경기권이잖아요. 입시에서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충청권부터 지역 인재가 있고, 네, 그리고 물론 경기권에도 이제 농어촌 지역은 조금씩 있는데, 거의 뭐 없다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예, 그래서 당연히 강남으로 오시는 게 더 맞습니다. 네, 답이 되셨나요? 네. 자, 오늘 여러분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자꾸 뉴스도 보시고요. 그리고 입학 요강도 좀 보시고, 예.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 입시가 바뀌어가는지. 근데 단순하게 여러분이 나는 이번 생에 꼭 의대를 보내겠다, 그런 마음만 조금 떼어놓는다면 굉장히 폭넓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것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 라방 괜찮았어요? 다행이네요. 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예, 여러분들 김 기자가 간다, 꼭 에드뉴스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네.